중진국 러시아 사람들이 본 조선의 모습. 시시각각 열강들의 먹잇감 경쟁이 된 19세기 후반의 한반도. 이 당시 조선을 정탐하러 온 여러 열강의 스파이들이 있었으니 서양의 선교사, 청나라와 일본의 상인들이 주로 그 역할을 담당했다. 러시아 정부 역시 대한제국 수립 전인 1885년에서 1896년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장교들을 파견하여 조선 보고서를 올리도록 했다. 아래의 내용들은 그 보고서 중의 일부이다. 재밌는 것은 러시아는 근대화의 후발주자로 그리 발달된 문명 국가는 아니었다. 소득 수준은 서유럽인의 3분의 1 정도였고 오리엔탈리즘에 크게 경도되지도 않았다. 1890년 1인당 GDP 그래프이다. 때문에 그들의 정탐록을 보면 기존의 서구인들과 내용에서 약간씩 차이가 난다. 서유럽인들, 조선은 더럽고 낙후됐고 조선인은 멍청하다. 일본인들, 조선은 예전에는 무명국이었지만 현재는 더럽고 낙후됐다. 러시아인들, 조선은 낙후되고 부패됐지만 의외로 풍요로운 조건을 지니고 있다. 조선의 일반 현황. 첫 번째, 국경선. 조선은 삼면이 바다로 에워싸여 있고 국경선 부근에는 두 개의 큰 강이 흐르고 있다. 아마도 전세계의 조선처럼 확실히 정해진 국경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어쩌면 자연은 조선의 정치적 약점을 정확히 간파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명확한 국경선 덕분에 조선인들에게 국경 분쟁의 소질은 없었다. 두 번째, 산이 많은 나라. 조선은 산이 무척이나 많다. 평지라고 해도 이곳저곳 언덕투성이다. 산은 서쪽은 낮고 동북쪽으로 가면 점점 높아진다. 조선의 산에는 보통 해가 진 뒤 산꼭대기에서 모닥불을 피워 연기를 내므로써 고을과 고을끼리 서로 무사한지, 불의의 사태가 발생했는지 혹은 도움이 필요한지 등의 소식을 전했다. 이런 봉화대는 여행객들에게는 매우 좋은 길잡이가 되었는데 우리 일행은 봉화대를 쫓아서 여행길의 방향을 잡곤 했다. 세 번째, 기후. 조선처럼 기후가 다양한 나라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조선의 영토는 작지만 북극과 열대라는 극단적인 세계가 상존하고 있다. 반도의 북쪽이 2달 동안 두껍게 쌓인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을 때 남쪽에는 꽃이 피고 태양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네 번째, 식물군. 식물도 매우 경탄할 만큼 다양하다. 조선은 다양한 난대 식물이 침엽수들과 함께 자라는 전세계 유일의 온실이라 할 수 있다. 가문비나무, 느릅나무, 버드나무, 자작나무, 소나무, 전나무 등이 북쪽 지방을 울창하게 뒤덮고 있었고 남쪽 지방에는 종려나무, 포도나무, 석류나무, 뽕나무, 자두나무, 밤나무, 개암나무, 대나무 등이 자라고 있었다. 다만 이런 천혜의 자원을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있는 모습들은 안타까웠다. 조선인들은 이토록 축복받은 천혜의 자연들을 돈 몇 푼 얻고자 마구잡이로 개발하는 터에 나무들은 제멋대로 베어졌고 헐값에 청나라로 수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조선인들은 양질의 포도가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어떤 것인지를 아예 모르고 살고 있었다. 다섯 번째, 동물군. 동물군도 매우 다양했다. 곰, 늑대, 여우, 살쾡이, 담비, 멧돼지, 다람쥐, 야생염소, 사슴 등이 있어서 이들 동물들의 모피는 조선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였다. 특히 조선에서는 사나운 호랑이가 유명했다. 우리 여행단의 마부들 중 한 사람은 작년에 누이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선인들은 이런 호랑이를 사냥할 때는 화승총으로 사냥하지 않고 보통 개나 돼지를 이용해서 덫으로 유인한다고 했다.
6번째, 인구. 조선 관청에서는 3년마다 인구 조사를 하는데 조선 관료의 말로는 조선의 총 인구는 1063만 명이라고 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1881년에 작성된 최근 조사에서는 1627만 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 수는 매우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목격한 바로는 산간 벽지에 숨어 살고 있는 주민들도 꽤 많았다. 이들은 세금과 부역을 피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었다. 아마도 총 인구는 좋게 2천만 명 정도는 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조선의 인구 밀도는 1평방킬로미터당 100명 정도로서 이 숫자를 보면 인구 밀도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수치는 6배, 7배 정도로 더 높아질 것이다. 7번째, 민족. 조선은 온 백성이 하나의 언어를 쓰고 하나의 종교를 믿으며 동일한 관습을 가지며 단일 정부의 통치하에 살고 있다. 8번째, 종교. 조선의 선비들은 유교 학문의 추종자들이었다. 그들은 불교를 천시했기 때문에 승려들은 매우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으며 승려들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깊은 산속의 외딴 절에서 기거했다. 9번째, 한글. 조선 글자는 매우 독창적인데 27개의 자모 시스템은 매우 단순했다.